2026년 4월 1일 오늘 수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세기 근대화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겼지만 21세기 현대화에서는 또 지고 말았다. 그런 제목을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보는 그 시각, 특히 일본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기성세대들이 보는 시각은 많이 혈관게 왜곡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20세기 근대화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겨먹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일본에서는 아예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을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했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서조차도 기성세대들은 그것이 먹혀들어가고, 그래서 이 고대나 중세나 근세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거의 무시가 될 만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 일본은 야요이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 이전에 조몽 시대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니까 놔두고, 야요이 시대는 이제 한 기원 후 3세기까지 이어진 거니까 300년대까지 그 4세기까지 이어진 거니까, 그 야요이 시대가 뭐냐면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동시에 있는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고조선은 그 신석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인데, 일본 야요이 시대는 고조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기원 후 2, 3세기, 3세기까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들이 이 삼국이 정립하고 있을 때까지 야요이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요이 시대 때 한중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히미코 여왕인데, 이 히미코 여왕이 중국의 그 조예라고 하는 이왕, 그 조조의 손자죠, 손자. 조조의 아들이 조비고 조비의 아들이 조예인데, 그 조예에게서 그 애왕이라는 큰 인장으로 이렇게 인장을 받았어요. 이 히미코 여왕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중일 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본의 지도부죠. 당연히 이제 그 히미코 여왕은 중국에 사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책봉을 받은 거죠. 근데 놀랍게는 일본에서는 이제 히미코 여왕이라는 히미코 이름 그대로 놓고 이제 진무천왕이라고 하는 그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 어차피 이 한중 삼국에서 알려진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니까. 그 야요이 시대 뒤에 이제 뭐 야마토 조건이라는 거 이제 나올 때 비로소 이제 백제가 그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조몽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키도 적고 소하고, 그 다음에 좀 미안하지만 약간 기형적으로 생긴 턱은 적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깨도 좁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그런 그 골격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솔직히 일본에서도 이제 체격이 좀 크고 이렇게 한 것은 백제계의 후손들일 것이다. 뭐 가야라든가 신라기도 마찬가지지만, 신라 가야 백제계가 아주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일본 그 아키히토 천황, 지금 현재 나루히토는 아버지 아키히토, 히로히토의 아들이죠. 아키히토 천황은 가장 그 한국의 우호적인 천황이고, 지금 나루히토도 마찬가지인데, 히로히토는 뭐 전범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키히토 천황부터는 평화법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키히토 천황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은 백제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뭐 침해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백제계들이 옮겨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 역사는 한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야요이 시대와 그 고대, 일본은 또 부스키도 없어요. 신석기가 이제 출발인데, 조몽시대 야요이 시대 묶어서 이제 고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 다음에는 이제 뭐 아스카 문화라든가 또는 뭐 야마토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우리 이제 삼국시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 해안 시대 이렇게 되는데, 나라 시대, 해안 시대는 이제 통일 신라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 나라 시대, 해안 시대 오면서는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도 현재 일본 가나무자 같은 거 해안 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려에서 1170년도에 정중부 등이 무신난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데, 무신 정권이 아주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이세민 누구죠? 이의민 같은 이런, 이의민도 나중에 이제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가 되지만, 처음에 무신군 출발할 때는 이제 정중부나 이런 일들이 똘마니니까 그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했거든요. 원래 무신 정권 팀들이 거제도로 유배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의민이 의종을 죽여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의의민이 이제 소위 금강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괴력을 가진 그런 힘이 센 장사인데, 의종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앉아서 허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무신여권, 그러니까 원래 고려는 이제 원래 그 과거가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조선에는 문과라는 과거가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 다 문과학제 있는데, 고려에는 문과가 있고 또는 승과가 있는데 이 문과가 없어요. 거꾸로. 물론 조선에는 승과가 없죠. 불교가 아니니까. 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고려의 무신들은 과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중군이 뭐 이의방이니 이권이 또는 이음이니 이런 애들이 문과라는 그런 없는 과거로 들어온 게 아니고, 고려는 그렇게 무신들 뽑을 때부터 원래 이제 문신들이 자기 그 사병들 중에서 나는 그야말로 이제 시정 잡배들이죠. 그런 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계급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장군도 있고 이제 뭡니까 요새 말로 장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중군은 장군 출신이고 상장군이고, 그 다음에 이의방이나 이권은 장교 출신 아닙니까? 그 중앙장이라고 하는데 요새 말로 영관급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무신당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물론 문신들에 대한 하극상이긴 하지만은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군 3자가 무신당을 처음 일으켰는데 그 중당장들 둘 다 이제 영관급이죠. 말하면 영관급 애들이 정중군을 오히려 따돌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정중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마담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의미는 뭐 그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힘만 쓰는 어깨 노릇했던, 주로 이제 경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주이시라고 그러죠. 그 이의민이.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절에서 그 하녀 노릇하는 그 엄마를 뒀다고 그래요. 엄마 생모가. 그러니까는 아주 신분이 천하죠. 왜냐하면 되게 종목법이니까 엄마에 따라서 신분에 따르니까. 근데 그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는데 1185년에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막부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미나모토 요토모라고 그 무신이 사무라이가 이제 세우는데, 그러니까 15년 뒤에 쓴 거죠. 그때 15년 뒤에는 이제 누가 고려에는 이제 두목이었냐면은 이의빈이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우리도 우리는 뭐 고려 무신 정권이 한 100년 갑니다만, 사실은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고려 무신 정권이 무너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몽골이 침입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에 가족법은 없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막부 정권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100년씩 가는 무신 정권이니까 대단하죠. 근데 몽골이 침입해 와서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왕실하고 몽골이 이 몽골 제국이 사이 분화국으로 싸우면서 무신들을 싹 같이 없애줬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몽연합국이죠,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때 무신들의 사병들이 누구냐면 삼별초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제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제주도까지 피해가면서 소탕됐는데, 그 소탕시킨 군대가 물론 몽골 군대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 이제 고려군도 있죠. 그 고려군은 이제 왕실 군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신난이 100년 만에 끝났는데, 일본은 15년 뒤에 미나모토 요토모가 그 가마쿠라 막부라는 이제 막부를 설립했는데, 그 막부가 그냥 가마쿠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도쿄 뭡니까 서남 쪽에 그 해안 지방에 가마쿠라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막부를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막부 정권이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고려 무신 여권 15년 뒤에 만들었는데, 그건 아마 분명히 15년씩이나 뒤에 있고 고려에서 무신 여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이의민 때까지는 무신 여권이 무시가기 짝이 없이 힘만 셌거든요. 왕들을 다 그냥 뭐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먼저 왕은 거제도에 매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왕 세우고 해서 뭐 말 안 들면 말 안 들으면 왕도 뭐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깜짝 무당을 봤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1년 뒤에 2년 뒤에 바로 볼 수는 없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뒤에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애구라고 해서 우리가 애구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해적으로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사실 나중에 다 무사 출신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알죠. 그러니까 고려에 와서 사정을 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5년 뒤니까 그때는 무신 정권이 정중부,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의방, 뭐 그리고 또 경대승, 또 뭐 이의민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니까 뭐 이번 입장에서도 이 사무라이들이 생각 때는 뭐 천황이라는 것이 뭐 고려 보니까 왕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네. 자기들 칼을 손질에 있으니까 칼이면은 뭐 세계를 지배하는 거를 않겠네. 해서 막부 세워가지고, 일본은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사실은 1300년대에 그 여몽연합군이라 해가지고 그 일본에 원정을 갔어요. 그 두 차례 갔는데 두 차례 다 태풍 때문에 실패했죠, 일본 원정을. 그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 무신 정권은 몽골의 침입으로 망했는데, 일본의 막부 정권은 여몽연합군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침입을 다행히 당하지 않아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뒤에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 뒤에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전국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한 100년 동안 싸우죠. 각 지역의 이제 다이묘들이 서로 막 이제 뭔가 땅 따먹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통일하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그 통일한 여력을 모아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나니까 덕구와 이에야스가 이 동군 대표고, 그러니까 서군 대표고, 동군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사카에서 본거를 잡고 있는 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을 비롯해서 그쪽이 이제 서군이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당연히 이제 덕구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겨서 싹 천하를 통일하죠. 그리고 1600년대부터 수도도 이제 지금의 도쿄로 옮기고, 그리고 에도 막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이 메이지 유신 때까지 막부 정권을 갔는데, 그 막부 정권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천황제로 해서 요새 말로 이제 의회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입헌군주제 이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그러니까 메이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메이지하고 우리 고종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고 메이지 유신이 집권했을 때나 고종이 집권했을 때나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대원군이 석정했던 때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1868이면은 그 대원군 석정이 끝난 것이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종하고 메이지하고 동갑이긴 하지만 자꾸 사람들은, 특히 일본 사람들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는데 고종의 세국 정책을 자꾸 말하니까 그 핑계를 대니까 고종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세국 정책 한 것을 73년 하면은 메이지보다 한 5년 뒤에 고종이 친정을 했다. 대원군 손이 끝났다 이렇게 보자고 시작하고요. 5년. 그러니까 늦어야 5년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늦은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5년 더 빨리 했었는데 전체 10년 동안 아버지 대원군이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5년 뒤에 고종이 친정, 이제 대원군 설정이 끝나고 친정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메이지하고 고종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집권한 기간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또 메이지는 좀 일찍 죽었어요. 고종은 잘 알다시피 1919년에 죽었죠. 3.1운동 그 해에. 3.1운동이 원래 그 고종이 장례식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5년 이상 더 살았어요. 정확하게 한 7년 이상 더 살았다. 특히나 5년 늦겠죠. 5년 이상 살았다. 그 다음에 메이지 아들이 다이쇼고 고종의 아들이 순종인데, 둘은 이제 물론 다이쇼가 좀 나이가 더 몇 살 더 먹었는데, 그 죽는 날 1926년에 죽는 해는 똑같아요. 순종이 죽은 해나 다이쇼가 죽은 해나. 그 이제 순종은 죽고 나서 땡이고, 다이쇼는 죽고 나서 히로히토가 승계했죠. 그 히로히토가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태평양전에 이렇게 전범 아닙니까? 그리고 폭탄 먹고 항복했고, 파리로 항복도 했던 그 전범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대원군의 세국정책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 10년이었고 기간이. 그리고 메이지 유신보다 한 5년 더 끌긴 했지만, 금방 고종 부부가 친정 체제로 들어가서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조일 수호조약을 해냈어요.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시줄에서. 그러니까 세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문을 열었어요. 고종 부부가. 그 민비죠. 같이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원군 10년인데, 그 10년은 메이지가 들어선 뒤로는 5년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국을 했다고 해도 10년밖에 아니지만, 그 10년도 일본하고 비교하려면 5년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국했다고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종과 민비가 무능해서 메이지한테 진 거지. 사실 메이지하고 고종하고 동갑인데 솔직히 말해서 비교 됩니까? 안 되죠. 메이지의 그 근대화하고 고종의 근대화하는 게 비교가 되냐고요. 왜냐하면 고종 부부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계속 그 똥볼만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무능하면서 어떤 그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에 계속 똥볼만 차고, 그때마다 묘하게 청국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오히려 청나라 식민지를 자처하고. 그러니까 독립문의 서대문의 그 독립문은요, 일제에 대한 독립이 아니에요. 청나라에 대한 독립을 하자고 서재필이 세웠던 거예요. 독립의표가. 그 서재필 독립신문도 일제에 대한 독립이 아니라 이 청나라에 대한 독립을 말하는 독립이에요. 그때는 일제라는 건 있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와서야 이제 일제가 을사한 의약을 맺고, 그 다음에 10년 와서 이제 그 일제강점 경수 국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세국을 말하는 것도 핑계고, 그리고 무슨 20세기 근대화에만 적는데,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현대화에 대해서 와서도 일본의 그 뭡니까? 어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열등을 받는 것도 참 한심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세기 말에 정확히 말하면 1985년에 미국 일본 간의 프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본이 부자들이 현금 부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엔화가 이제 그 절상도 되고 했으니까. 그게 사실 이제 그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제조업을 말려버리려고 지약을 준 거죠. 그 일본은 이제 그거 뭐 갑자기 이제 부자가 2배로 부자가 됐으니까 뭐 아이고 무슨 이 굴뚝산업 이런 것은 첫 끝에 난 거다 해가지고 더러는 이제 미국 자본에 팔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투자해서 그쪽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존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 후진국들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그 하청은 또 많이 했죠. 이런 하청 주고 자기들은 이제 금융자 부자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좋았죠. 그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0세기가 딱 돼버렸어요. 21세기가. 그 20세기 현대화에 왔는데, 자기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그 우월감이 젖어 있다가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뒤진 거죠. 뒤통수 맞았죠. 물론 지금 인구로 말하면 그 1억 2천이 우리가 5천이니까 2배도 넘으니까 총량의 총 경제 규모야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앞서죠. 그 양이 얼마입니까? 2배가 넘는데 인구가.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데 러시아의 총량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보다 후진국이 뭐냐면 우리 인구의 대비로 보면은 러시아보다 선진국이라는 이야기죠. 2배죠.
일본은 이제 인구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한테 떨어졌고 뭡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은 근데 전체 총량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써먹을만 전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총량도 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 심지어는 우리 그 일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망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밖에 없습니다만 되게 한 60대, 70대, 50대는 아니고 그 이상들 60, 70대, 70, 80대 뭐 이제 결국 그 사람들 생각을 고칠 것 같진 않아요. 죽어야 끝나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뭐 일본은 뭐든지 좋아 보이니까 사무라이 문화도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무라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 무신 정권은 100년에 끝나버렸지만 전애들은 그 무신 정권이 1000년을 같이 갔잖아요. 1000년 같이 했는데 수백 년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도 뭐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 뭐 하냐 우리는 이제 완전히 뭡니까 그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 사무라이 문화를 가진 일본이 우리 성리학 문화를 경쟁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당파 싸움이니 뭐 이런 선비 문화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흉을 봐요. 참 가소롭죠. 근데 그것이 또 통하는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고칠 것 같지는 않고 그 세대들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 세대들은 사무라이 문화가 우리 선비 문화보다 뭐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처음에 제목대로 얘기했지만 일본이 20세기 근대화에는 일본이 한국을 이겼지만 21세기 현대화에는 또 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힘있고 여왕 때 야요이 시대 말에 한중일 동양 삼국에 처음으로 명함을 내밀었던 그 일본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게 줄줄이 배우다가 특히 백제로부터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무신 정권을 벤치마킹해서 막부 정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쭉 이어 내려왔었다가 아까 말했지만은 20세기 근대화에 와서야 이긴 나머지 물론 그 청일전쟁이 이기고 너일전쟁이 이겼던 거 사실 청일전쟁, 너일전쟁 특히 너일전쟁은 일본이 근대화에 이기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너일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예뻐서라기보다도 러시아가 미워서 편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겼죠. 다 진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덩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그런 우호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흥을 했죠. 그래서 20세기 근대화에 우리를 이겨먹었죠. 우리는 패배를 했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21세기 현대화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